자, 상무고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C 수업 10강 어휘 적절성 파악 유형의 나머지 문항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7쪽부터 69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세 문제를 아직 안 푼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시간 제거 문제를 먼저 푼 다음 채점한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 sale of street food is a rare or widespread form of self-employment for the poor and otherwise unemployed in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장에서는요, 지금 주어진 소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the sale of street food가 되겠죠. 자, 길거리 음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길거리 음식 굉장히 많죠.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은 떡볶이, 오뎅, 튀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감자튀김, 그리고 또 일본은 타코야키, 프랑스는 크레페라고 하는 이러한 음식들이 대표적인 스트리트 푸드예요. 자, 이번에는 이것의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지문인데요. 일단 A를 보시면 rare는 드문이고요. widespread는 널리 퍼진 이란 뜻이에요. 둘이 지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읽으시고 드문인지 널리 퍼져 있다인지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를 봤더니 뭐의 형태냐? self-employment. 자, 자기를 고용하는 형태니까 자영업이란 뜻이 되겠네요. 자영업의 형태인데요.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의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요. 가난하지 않으면 실직의 상태에 있는 unemployed, 지금 고용되지 않은 상태죠. 실직된 사람들, 어디에 사는? in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개발도상국이란 뜻이고요. 개발도상국 도시에서 가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직 상태인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드물게 하는 또는 널리 하는, 많이 하는,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뒷문장을 보시니까요. It requires. 자, 그것은, 자, 이때 이 지칭하는 부분은 스트리트푸드의 sales. 이거를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requires relatively basic skills and small amounts of capital. 자,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기술들을 요구하고요. 되게 적은 양의 적은 금액의 캐피럴을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자, 캐피럴이 뭐냐?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요. 캐피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도란 뜻도 있지만요. 자금이란 뜻이 있어요. 자, 여기는 사업을 할 때 이 길거리 음식의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금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죠. 자, 형용사로는 수도의 자본은 또는 가장 중요한 이라는 의미라도 여러분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provides 제공합니다. The vendors. 자, vendor는요 그렇게 물건을 파는 상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지칭할 때 vendor라고 하는데요. 이런 노점 상인들의 가족들에게 with a reasonable income. 자, reasonable은 뭐 합리적인, 타당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인컴이 붙었기 때문에 어떤 그 수입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수입이 꽤 괜찮다. 상당히 적절하다. 괜찮다.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 이 문장의 의미를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모두 이 스트리트푸드의 판매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widespread가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B번 가보도록 할게요. It also provides food.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길거리 음식의 판매는 또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 음식의 competition은 경쟁이라는 뜻이고요. security는 보안, 안정성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마 안정성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 보안 이런 뜻이 있죠. To the urban poor.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의 경쟁을 불어넣어준다. 또는 음식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the urban poor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People who may not have the assets. 자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To prepare their own meal. 그들 스스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할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전체적인 맥락상 도시에 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음식을 직접 준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들을 많이 사 먹겠죠. 그럼 그 길거리 음식이 이 사람들에게 음식의 안정성을 제공해준다. 라는 맥락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It has been estimated that. 자, it과 대절이 보이네요. 여러분 계속 보이는 가져진 주어 구문이죠. 자, 무엇이 추정되어 왔냐? In India alone. 자, alone은 혼자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명사 뒤에 붙어 있으면 뭐뭐 하나만으로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하나만으로도 there are more than 10 million street vendor. 길거리에 이런 노점 상인들이 1천만 명 이상. 지금 million은 100만이니까요. 곱하기 10하면 1000만이 되겠죠. 1000만 이상의 노점 상인들이 있는 것이 추정이 되어져 왔대요. 자, 여기까지 이 대절의 내용이 추정되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몇의 연구들 또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They constitute around 2% of the popul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자, 이 대이라고 하는 건 이번엔 또 누구를 지칭하겠어? 이 사람들이 구성한다. 인구 수의 2%를 그 주요한 대도시들의 2% 이상의 대략 2% 정도의 인구를 구성한대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스트리트 벤더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쵸? 굉장히 널리 퍼진 형태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푸드 안정성도 주고 있고 굉장히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in developed countries. 자, 이번에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선진국으로 갑니다. 자, 선진국에서의 이 노점 상인들 또는 스트리트푸드의 판매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Food carts and trucks.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스트리트푸드 얘기하는 거죠. 음식 수레와 트럭 이런 것들은 can be a barrier. 자, barrier는 우리 뭐를 막는다. 장애물, 장벽 이런 뜻이죠. 그 다음 gateway는 이제 뭐 관문, 통과하는 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뒤를 봤더니 trained chef, 숙련된 요리사들에게 장벽인지 관문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만 읽었을 때는 이게 장벽이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문장을 좀 더 보셔야죠. 자, 어떤 숙련된 요리사들이냐? Do not have the resources to launch a brick or mortar restaurant. 자, 뭘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야. 자금을 또 자본을 또는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할 수 있는 자원이냐? brick 하면 벽돌이고요. mortar 하면 회반죽을 말해요. 회반죽. 그래서 벽돌과 회반죽 요거를 지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건물로 존재하는 오프라인 거래. 그러니까 실무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건물로 존재하는 어떤 식당을 운영할, 착수할, 시작할 그런 자원이 없는 숙련된 요리사들한테, 훈련된 요리사들한테 이것이 장벽이 아니라 물건을 팔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관문이 된다라는 내용이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3번 문제 보겠습니다. We have seen many examples of primate societies. 자, 우리는 영장류 사회의 많은 예시를 보았다. 자, 그런데 이 영장류 사회가 특히 어떤 영장류 사회를 말하는 거냐? In which other community members lend parents a hand with child care. 자, 여러분 이 명사 뒤에 in 플러스 위치가 나왔는데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 즉 where로 여러분 여기서는 바꾸시면 되겠죠. 자, 이 영장류 사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다른 공동체 안에 다른 멤버들이 lend parents a hand with child care. 부모들에게 아이의 케어, 양육이나
보육과 관련해서 손을 빌려준대요. 즉 손을 빌려준다라는 말은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사회에 많은 예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장류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문명화되기 이전의 사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사회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함께 키웠었는데 in many pre-industrial society 여기는 지금 pre가 붙었죠. 여러분들 이 pre를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단어 앞에 붙는 단어를 우리가 접두사라 그래요. prefix라고 하는데 pre는 before, 이전, 미리 이런 뜻이 있고요. post는 after, 그래서 뭐뭐 이후의, 다음 또는 뒤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uring은 뭐가 있냐? per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post 같은 경우는 얘로 post war 하면 전쟁 후의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는 industrial society, 산업화되기 이전의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산업화되기 이전의 그 시대에서는 또 어떤지 한번 볼게요. 부모들은 parents receive even more help.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When they have too many children to raise. 그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자, 양육하기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많은 도움을 받는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네요. 자, 일단 앞문장에서도요, 도움을 받는다. lend parents a hand 이런 얘기 나왔고, 여기서 또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용의 흐름은 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Foster care of young or temporary adoption. 자, 여러분 foster care라고 하는 건요, foster 이게 조성하다,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foster father. 그러면 양아버지, 길러주신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이제 생물학적 아버지와 다른 양아버지 얘기할 때 foster라는 단어 쓰는데요. 여기는 이제 foster care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foster care 이렇게 위탁해서 길러주는 위탁 양육, 위탁 보육, 위탁 돌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자, 즉, word이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temporary adoption. 여러분, temporary는 일시적인 거예요. 자, adoption. 요거는 양육이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기르다라는 뜻이라 그랬어. 그래서 일시적인 양육이 아니라 미안해요. 입양이란 뜻이라고 했었죠. 일시적인 입양. 이런 것은 is a common solution for families in their societies. 자, 이러한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가족들한테요, 굉장히 흔한 공통적인 그런 해결책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많으면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어떤 가족? Who have too many children. 패밀리를 수식하는 좋게 관계대명사 잘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모두 다 회사에 나가야 되고 그럴 때는 아이가 너무 많으면 적절하게 케어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위탁 돌봄이나 temporary adoption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help를 받는다라고 했던 거 요것도 뒷내용에서도 여러분 일부 내용이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렇게 위탁 돌봄을 하는 이 foster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differs from adoption. 자, 이렇게 아기를 입양하는 것과는 좀 다르대요. 자, 근데 어떤 점에서 다르냐?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in that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어떤 점에서 다르냐? The bond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hildren. 자, biological 생물학적 이런 뜻이죠. 생물학적 부모들 그리고 아이 그 사이에 있는 그 유대감이 is not terminate. 자, terminate는 끝내다, 종료하다 이런 뜻이에요. terminate라는 딱 단어를 여러분 딱 봤을 때 이제 start, begin 이라는 단어들이 여러분 생각나셔야 되는데요. 우리 단어 문제 푸실 때는 항상 반이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특히 commence 이런 개시하다라는 단어나 start, begin 이러한 단어를 반대로 넣어봤을 때 그 의미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not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부모의 유대가 끊어지는 그 입양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겠어? 그 유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여러분 일단은 위탁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모른다면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The child, 그 위탁 가정에 보내지는 아이들은 goes to his foster parents after weaning. w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젖을 떼다, 이유식을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젖대기를 한 후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이유식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위탁 가정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하지만 can return to its biological parents. biological parents는 birth parents랑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생물학적 부모에게 보내진다. at any time. 어느 때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쩐다면 if the arrangement doesn't work out. 이제 arrangement 이 실제 부모와 위탁 부모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birth parents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birth parents와의 어떤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terminate도 적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갈게요. biological parents. 이 생물학적 부모들은요, continue 계속해요 to interact with children. 자, 아이들과 interact 하는 거, 상호작용하는 걸 계속해요. 어떤 아이들? They have fostered out. 그들이 지금까지 키워온 아이들과요. 자, 그리고 remain concerned about them. 또 그들을 여전히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allow another family. 또 다른 가족들이 to raise them.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허락한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어때요? 괜찮죠? 그 두 사람의 그 아이들과 생물학적 부모의 유대가 끊기지 않는다. 또 계속 이렇게 인터랙트하고 그 대신에 다른 가정이 잠깐 들어오도록 허락해줄 뿐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흐름상 컨티뉴 괜찮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In this way, 자, 이러한 방식으로 children, 아이들은 do not lose their biological parents.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 친부모를 잃어버리지 않고요. And are raised by individual. 게다가 또 키워질 수 있어요. 어떤 개인들한테 의해서. Who are better able to care for them. 자, 그들을 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개인들에 의해서 키워지기도 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친부모가 너무 바쁘고 힘이 들고 모든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 때 위탁가정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들이 당연히 그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겠죠. 그치?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보내면 안 되겠잖아. 자, 그래서 여기 4번도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이 맥락을 여러분 쭉 따라오시고 계셔요. 자, 그 다음 볼게요. Permanent adoption. 자, 영구적인 입양.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완전히 이제 입양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네요. With a complete separation of the parent-child bond. 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유대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자, 이러한 permanent adoption 이런 것은 is common in this society. 자, 이러한 사회에서는 흔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네요. 자, 근데 이러한 사회라고 하는 건 지금 계속해서 pre-industrial society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화 이전에는 어쨌다? 위탁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흔한 어떤 솔루션이었다, 해결책이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이 permanent adoption은 이 맥락상 흔하다, 흔치 않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어요? 흔치 않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rare, 또는 uncommon 이러한 단어로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temporary adoption이 아니라 permanent adoption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9쪽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ne of the persistent myths of mainstream society. 자, 우리 주류 사회에서요. persistent 하면은 계속되는 끊임없는 이런 뜻인데요. 사라지지 않는 이런 정도로 볼게요. 왜냐? 미스. 자, 미스는 신화란 뜻도 있지만 주류 사회에서 어떤 근거 없는 믿음들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근거 없는 믿음들이 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해석 적절할 것 같죠? 자, 어쨌든 자, 주류 사회에 사라지지 않은 근거 없는 믿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 That the knowledge. 자, 대절이 왔죠?
우리가 is in school, we study in school.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factual, 사실이고 neutral, 중립적이다.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근거 없는 믿음들이다. 사라지지 않는 근거 없는 믿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겠어? 사실에 기반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다음 문장을 봤더니 여러분 yet 보이시네요. yet 그러다 역접되죠. We know that 대디아를 알아요. Knowledge evolves over time. 자, 이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evolve, 진화한다. 그리고 is dependent on the moment in history. 자, 그리고 이것은 의존한다. 어디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요. 자, 그리고 또 무엇에? Cultural reference point of the society that accepts it.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정한 어떤 기준점,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거기에 이제 의존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yes이 나왔기 때문에 앞문장에서는 사실에만 기반하고 중립적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지식은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고 역사적인 어떤 순간과 그리고 사회의 어떤 문화적 기준에 따라 바뀌게 된다.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 이 접속사, 이 연결사 yet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dependent는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문장을 또 보시면서 정확하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요. evolve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자, evolve는요, 진화하다, 발달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명사형은 evolution. 그 다음에 revolve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두 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revolve, 특히 명사형이 헷갈리시죠? revolution은 혁명. 그리고 지구가 도는 거 있죠. 이걸 이제 공전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우리 revolution이라고 해요. 요 단어들은 반드시 모의고사 나오니까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evolution, revolution 이거 두 개 비교 잘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nking critically. 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involves. 자, 무엇을 포함하냐? More than just acquiring new information. 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는 거, 그거 알아내는 거. 이거 하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일단 more than이 나왔어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거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다음 문장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In order to determine which facts are true and which false. 자,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실이 진짜인지, 진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acquiring 하기만 이렇게 얻어내는 것 이거 이상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인 거예요.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It also involves 자 이것은 또한 포함하는데요. Determining the society,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 단순히 그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 그 given to those facts 그 사실들에 이렇게 주어지는 이러한 의미들 또한 알아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단순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적절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아까 dependent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은 그냥 사실 자체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연관되어 있는 사회나 역사나 정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this determination. 자, 이러한 결정.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알아낸 것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아내는 것은 this determination includes 또 포함합니다. Assessing the investment various groups may have in furthering or challenging those meanings in any particular historical moments.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무엇을 포함하냐? 평가하는 것. 어떤 평가? 투자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한대요. 자, 근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양한 어떤 집단들이요. 다양한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들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 집단들이 may have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고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투입할지 모르는 투자였냐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투자였냐면 furthering, 발전시키다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고, challenging, 이건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역사적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특정한 순간들에 그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그 의미를 더 발전시켜 나가거나 또는 그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들이 뭔가를 투자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제 그 투자는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더 노력을 들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걸 모두 다 이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네요. 단순히 정치, 문화, 사회적 그러한 의미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각각의 집단들이 그러한 의미들을 만드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것도 알아야 한다. 그것도 같이 알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For example, there was a time. 어떤 시기가 있었대요. 자, 어떤 역사적인 한 순간이, 어떤 시간이 있었겠죠? 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시기냐? When it was widely understood. 자, 뭔가가 널리 이해되어졌대요. 그런데 이 it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고요. 앞에서는 뒤에 봤더니 대절이 보이네요. That the earth is round. 자, 뭐예요? 지구가 둥글다 라는 것이 널리 이해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답니다. 자, 이때 it 가져진저 해석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common sense, 이제 상식이 우리들한테,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이제 사람들이 되겠죠.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It is flat. 지구는 평평하고요. 평평하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고요. And anyone looking out over a vast landscape. 자, 누구든지 이제 광활한 어떤 이 풍경, 이런 것들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would have the sense rejected. 자, 그 당시에 어디 뭐 바깥에서 풍경을 딱 이렇게 지평선, 뭐 수평선 이런 것들을 딱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땅이 이제 이렇게 평평하네, 지구는 평평하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단어 rejected가 나왔죠. 그럼 reject는 무슨 뜻인가요? 거부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for example 이하의 내용상 그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이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관찰한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만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각이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거부하다기보다는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더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confirmed 요런 단어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조금만 사진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도 사실 Flat Earth Society, 이제 평평한 지구 협회 뭐 이런 식으로 지구 평면설을 이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뭐 비행의 기술이 발달되거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구를 살펴본다거나 그런 이제 좀 과학의 기술 발달, 뭐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 이러한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지구가 굉장히 뭐 네모나고 평평하다. 지구는 이렇게 평평하게 생겨서 지구의 끝에 가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수준에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진실이었던 지식은 사실은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런데 다음 장 볼게요. 그러나 when scientific reasoning, 과학적인,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 reason, 이성, 추론, 합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론 정도로 볼게요. 자, 과학적인 추론, 그리고 more accurate technological method for measuring the earth emerged. 자, 여기까지 일단 끊어봅시다. 자, scientific reasoning, 과학적인 추론, 그리고 지구를 측정하는 더욱 정확한 기술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the knowledge or facts that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 라고 했던 지식, 사실, 그 당시의 지식 사실이겠죠? 이것이 다시 쓰여지게 되었다. 지금 어때요?
다시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위성 쏘아 올려서 하늘에서 우주에 살펴보면 지구 동그랗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rewritten, 적절하다. 네, 다시 쓰여지게 된다. 지식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함에 따라 지식 또한 바뀌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어요. 마지막 지식의 상대적 속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살짝 내용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 번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시 그 시험범위 여러분 알려드렸으니까요. 반드시 모든 강의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끝까지 여러분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